어때요? 새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우리가 하게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인데 거기 보시면은 여러 학자들이 우리가 부동산 학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 이 출제를 하게 되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동산 활동인데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 하는 행위가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김영진 교수는 이 부동산 학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자, 여러분 다른 교수분도 있지만요. 우리 부동산 학을 우리나라에 도입시켜서 이 체계화된 그런 학문적 체계를 구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만약 부동산학 개념을 출제하면은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인 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요. 부동산 활동.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이 능률화. 자, 이 능률화의 우리가 원리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의 원리인데 이 원리라는 것은 이 체계화된 지식에 있어서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우리가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부분입니다. 이론적입니다. 이론.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이론이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우리는 실무에 적용해요. 실무. 그래서 실무에 이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숙련, 이 기교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 응용 기술은 우리가 실무에 이론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응용 기술을 우리가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론 부문과 이 실무 양쪽 측면을 이 개척을 해 나가는 종합 응용 과학이 바로 부동산 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 학문이면서 또 응용된 학문이다. 그래서 종합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을 우리가 시험 문제 냈는데 벌써 시험 문제 출제를 우리가 한 4번 정도 했는데 전부 우리 김영진 교수의 개념을 출제합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학은 우리가 어떠한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 종합 응용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여러 과학이 있어요. 뭐 우리가 가격을 연구하는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 또 규제를 보는 뭐 법학, 행정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건축과 관련해서 뭐 토목학, 지질학, 예? 우리가 건축학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과학이다. 어느 한 부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우선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15회 시험과 19회 시험이 나오는데 벌써 2번 출제된 지문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뭐 우주가 기본 원리, 우주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를 연구하는 물리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생물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의 우리 기본 또 원리를 연구해 나가는 철학 같은 이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거. 예, 순수 이 과학을 벌써 2번 출제를 했거든요. 예, 순수 과학이 아니라는 거. 무슨 거냐? 우리 기본적 원리를 우리는 응용함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부동산 형상에 적용하는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이다. 응용.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이잖아요. 종합과학이면서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형상을 연구하는 또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것. 예? 자연과학이 아니다. 또 어떤 거냐면은 이 인간과 우리가 부동산 사이의 관계,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또 인간 사이의 관계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형상을 연구해 나가는 또 무슨 과학이죠?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학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학교에 부동산학과가 있는데 부동산학과는 우리 대학교 가면은 사회과학대에 소속되니까 왜? 사회 형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이 바람직스러운가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가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또 무슨 과학이냐면은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또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규범과학. 자, 또 과학은 현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부동산 문제, 뭐 토지 문제나 우리 주택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는 또 구체적인 또 무슨 과학이죠? 경험과학이다.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면서 또 실천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진 게 바로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특히 종합과학과 응용과학 이쪽에서 우리가 정답 지문도 우리가 많이 물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두 개념은 좀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학의 우리가 성격을 또 봤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 부동산학의 성격에 있어서 또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접근하는 학문적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우리 종합과학이잖아요. 종합과학이라서 이 김영진 교수는 이 부동산학을 1970년 초에 도입을 한 거예요. 도입을 하면서 이 경제학의 한 부분인 부동산학을 별도로 우리 독립을 하면서 여러 과학을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할 때도 주변의 여러 과학을 응용하는 무슨 거죠? 종합과학이니까 이 종합식이란 말을 처음으로 우리 김영진 교수가 만든 거예요. 예,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접근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최대한 뭐한다? 이용을 해야 된다. 그걸 뭔다? 우리 개개 하나하나를 묶어서 하나의 집합으로 만드는 것을 전문용어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써요.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시스템화한다. 그러니까 시스템.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 시스템화,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스템화, 체계화해서 부동산학 응용에 대비를 하려는 그러한 연구 접근 방법이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 이제 여러분을 배우실 용어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학을 우리가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이 기술적 측면,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 경제적 측면, 부동산을 건축하는데 법률상의 제한이 없느냐,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거든요. 부동산학을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게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 이 김영진 교수는 우리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종합과학적인 성격을 가진 방법으로 부동산학을 연구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 맨 밑에 보시면은 1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죠? 복합 개념. 여기 복합 개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1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자체를 뭘로 보느냐? 형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유형이죠. 형태가 있는 건 유형. 그러면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입니다. 무형. 그래서 이 형태가 있는
이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형태가 없는 우리가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유형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토지의 지세, 뭐 집안의 상태가 어떠한가, 견고한 집안이냐, 연약한 집안이냐, 이런 걸 보는 것을 우리 11회 시험에 또 한 번 출제를 했어요. 예? 그 형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 문제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유형적 측면. 그럼 유형적 측면은 토지의 무슨 측면이냐 하면 이용 기법적 우리 측면을 보는 거죠. 자,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지질이라든지 지세라든지 이 집안의 상태라든지 뭐 여러분이 우리가 설계나 시공 등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건축 자재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이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측면이 바로 뭐죠?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 이것을 여러분이 기술적 측면이 무슨 측면? 유형. 요걸 우리는 또 11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예? 또 22회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측면은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 그러니까 무형적 측면은 뭐죠? 형태가 없어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하느냐, 이 가격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이것은 뭐 여러분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죠. 뭐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심리학 등이 여기에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서 또 바라보는 게 있는데 우선은 공법적 측면에서 우리는 토지를 뭐 한다? 우리는 이용 규제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이거든요. 또는 우리 사법적 측면에서 뭐를 따져야 돼? 우리는 소유권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확인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우리는 등기 관계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 요거는 뭐죠? 사법적 측면이고 요거는 무슨 측면? 공법적 측면인데 이 사법적, 공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이 바로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복합 개념이라고 해요. 복합 개념. 그래서 여러분이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복합 개념은 아까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는 이렇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주변의 여러 과학을 다 종합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이 개념은 여러분이 27회 시험에 또 개념을 또 출제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년 전 27회 시험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또 출제를 했습니다. 이 지문에 나올 때 한번 어떤 개념이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이 나오고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이 부동산 활동은 아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인간의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로서 뭐 인간일 텐데 문제는 여기서 공적 주체가 있어요. 공적 주체. 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사적 주체는 바로 개인, 기업이란 민간, 우리가 주체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말하고, 자, 이 공적 주체는 뭐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그리고 사적 주체는 자금을 조달해서 예를 들면 개발을 한다. 이런 것은 민관 공동으로 행하는 활동이 바로 뭐죠?
제3섹터라고 해요. 제3섹터. 그래서 민관 공동으로 행하는 부동산 활동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3섹터라는 용어 하나 배우셨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 주체가 누구냐? 활동 주체에 따르는 부동산 활동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공적 주체인 정부 부문의 활동도 있겠지만은 또 뭐죠? 사적 주체의 활동도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이런 우리 전문 또 협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활동도 있습니다. 자, 그 활동 중에서 15페이지 밑에 사적 부문의 활동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그 밑에 부동산업이 나오는데, 부동산업을 우리가 중분류로 했을 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크게 둘로 나눠요. 중분류. 그리고 중분류에서 더 또 세분시켜요. 그러면 중에서 이제 뭘로 와야 돼? 소분류를 봤을 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눠요.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또 부동산 관리업, 또 부동산 중개 및 자문. 여러분, 이 자문이라는 용어가 작년 있죠? 7월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7월 1일 개정되면서 들어왔거든요. 자문이 새로 들어왔어요. 자문 및 감정평가업이 나오는데, 그래서 또 오른쪽 더 세분시켰을 때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에 뭐가 또 바뀌었냐 하면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옛날에는요, 부동산 중개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또 명칭을 좀 바꿨어요.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죠. 부동산 이제 자문이 들어왔으니까 투자 자문업. 예? 자문 하는데 이게 여러분 자문이란 건요,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이야. 컨설팅. 예? 그걸 번역을 자문으로 해놓은 거예요. 컨설팅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동산 또 뭐가 있어요? 감정평가 이렇게 나눴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 7월 1일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몇 차 개정이냐 하면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게 10차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4차 산업이 이제 시대라고 막 하잖아요. 뉴스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업도 좀 세분해서 개정을 했는데, 여러분 7차 개정 때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9차 개정 때 우리가 24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10차 개정, 작년에 개정됐죠? 개정하자 작년에 우리가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러면 개정할 때마다 출제하죠? 그럼 원래 출제 안 하겠지. 개정할 때마다 출제하니까. 개정됐으니까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 여러분 작년 출제하면 앞으로 또 11차 개정할 때까지는 출제 안 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을 했을 때 우리 조주연 건국대 교수가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넘어갑니다. 16페이지로 오시면은 부동산 활동에 뭐가 나온다? 속성이 나와요.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우선 부동산 활동을 위한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뭐를? 과학성이 인정이 돼요. 과학성. 그리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또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 뭐를? 우리는 기술성.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에서는 과학성, 그리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뭐죠? 기술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우리가 나타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5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학성, 기술성의 양면성. 그래서 무슨 산학협동이라는 용어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론, 실무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부동산은 사유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있어서의 개인의 이익, 이 개인의 이익인 사익은 최대한 어떻게 돼요? 보장이 되어야 돼요. 사익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토지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또 뭐가 요청이 되는 거야? 사회성 또 공공성이 요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 줄이면은 대다수 사람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요? 이익을 얘기해. 대다수 사람의 이익을 우리는 공익이라고 해. 그러면 사익, 공익인데 여러분 사익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 공익이 뭐다? 예? 무시될 수 있고 또 공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사익이 경시될 수도 있어요. 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는 유한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 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뭐가 돼? 보호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익성과 사회성, 공공성을 뭐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개념이다. 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토지는 뭐하다? 유한하다. 예? 토지가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우리는 공익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 우리가 10회 또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15회 시험, 또 22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활동에서는 우리가 또 전문적인 또 지식을 또 필요로 해요. 그래서 뭐를 갖춰야 된다?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전문성. 자, 그럼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전문성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1차 수준의 전문성, 2차 수준의 전문성, 3차 수준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 1차 수준의 전문성은 부동산에 대한 비전문가예요. 그럼 부동산 비전문가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유자 또는 부동산 이용자가 본인이 어떻게 돼요? 비전문가인 본인이 행하는 활동이에요. 자, 여러분 부동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를 팔기 위해서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본인이 대충 평당 얼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게 1차 수준의 전문성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낮습니다. 예? 그럼 2차는 전문가가 또 아니에요. 전문성 수준은 이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활동이에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중개 전문가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활동은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에요. 왜? 평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2차입니다. 근데 3차가 전문성이 가장 높아요. 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 전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활동, 이것은 3차 수준의 전문성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우리가 또 15회 시험에 우리는 부동산 활동의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내용을 또 출제를 한번 또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부동산은 이 전문성도 갖춰야겠지만은 또 우리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직업 윤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성이 나타납니다. 자, 윤리성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윤리성에서 우리가
하여튼 윤리 15회 시험과 22회 시험은 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물었고, 12회 시험에서는 윤리의 유형을 물었어요. 이 윤리의 유형 네 가지를 여러분 교재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부분을 우리가 물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 우선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과의 있어서의 또 관계에 있어서 또 윤리가 중요시 여겨요. 자, 이것은 서비스 윤리라고 해요. 서비스 윤리. 서비스 윤리. 자, 그리고 종업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조직원 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내는 뭐가 있어요? 고용 윤리가 있어요. 고용 윤리. 그리고 동업자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동업자 또 단체와의 관계를 또 고려한 윤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조직 윤리라고 해요. 조직 윤리. 또 부동산 중개업자는 우리가 사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또 고도의 직업 윤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공중, 일반 대중을 대상하는 공중이라고 해요. 공중 윤리. 공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 윤리가 나타나요. 이 윤리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여러분 우리 수원에 가면요, 수원에 가면은 이 활주로 수원 변장에 보면 그 비상 활주로가 있어요. 병정 가는 길에 쫙 완전 비상 활주로가 있습니다. 유사시에 활주로를 하기 위해서 그 활주로 옆에 어떤 분이요 땅을 샀는데 이분이 이제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데 본인이 그때 땅을 살 때요 경매로 샀거든요. 경매 낙찰받아서 샀는데 법원에서 받을 때 본인은 2순위야. 1순위가 평당 68만 원 낙찰, 본인은 60만 원에 했는데 1순위가 낙찰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데 본인도 고민스러운 거야. 저 사람 왜 포기했을까? 1순위 포기하니까 자기는 왜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 이제 이걸 yes, no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물어봤는데, 예? 그거 평당 10만 원도 안 되는 걸 왜 60만 원 살려고 하냐.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10만 원도 안 되는 땅을 왜 60만 원 법원 경매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냐. 고가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욱하는 성격이 좀 받아버렸어. 예? 받아놓고 팔려고 내려오는데 팔립니까? 거기 뭐가 있어? 상권이 형성될 게 활주로 옆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도로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아 이거 잘못 받았다. 머리 아파 죽는 거야. 팔리지도 안 되고 돈은 묶여있지.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지. 그래서 그걸 이제 낙찰 받아서 17년 보유하고 있었어. 17년. 속을 얼마나 이게 사갔겠어. 그래서 싸움도 많이 했대요. 이자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무슨 수원 비행장에 뭐 옮겨간다, 화성으로 뭐 옮겨간다. 이제 이전은 확정됐는데 어디 이전으로 가냐 그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어떤 미치신 분이 오신 거야. 또 20년 뒤를 벌써 또 사겠다. 불리기만 부르시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내가 60만 원 낮춰봤으니까 마음고생 17년 했는데 그걸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당 얼마? 자기는 생각은 속으로 500 했는데 이 사람 600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건 돈 부르면 더 주겠다. 그래서 620 부르니까 진짜 거기서 계약을 쓰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17년 만에 대박을 친 거예요. 6개월, 한 3개월 전에 계약을 했어요. 9월쯤 됐으니까 작년. 근데 그걸 어떻게 돼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했으면 그 계약 안 됐어요. 중개업소는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주변 시세와 뭐 이런 걸 보는데 이 사겠다는 사람은 나는 20년 뒤를 보겠다. 그러니까 뭐 돈 주고도 사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 그러면 그것을 이제 볼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기인 것 같이 보이지만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잘못하다는 그 사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가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약 쓸 때 명시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요거 잘못하면 진짜 사기 사건에 많이 걸려 들어가요. 부동산은.
자, 또 부동산은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대물. 자, 뭐죠?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행하는 활동을 대물활동이라고 해요. 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만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구? 인간. 뭐 사적 주체든 공적 주체든 인간이야.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또 대상으로 하는 또 무슨 활동? 대인이라고 해요. 또 대인 활동의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활동은.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또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이걸 부동성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이 특성에 의해서 또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가 환경은 통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책상 위에서 분석하는 뭐가 중요시돼요? 정보 활동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부동산 활동은. 이 정보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또 부동산은 어떻게 돼? 정보만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야 돼. 가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지목이라든지 용도 등을 여러분이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항상 뭘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임장이라고 해요. 임장 활동. 자, 임장 활동이 또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은 부동산 거래 사고 시에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임장 활동은 또 뭐? 물건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장,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 임장,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자, 임장 활동 좀 기억해 두시고, 또 시간이 경과하여도 부동산을 또 사용하여도 부동산은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을 가져요. 자, 이러한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을 배려의 장기성. 여러 가지 우리가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장기적 배려. 그래서 우리가 15회, 22회 시험에 출제된 질문. 또 영속성에서 부동산 활동은 지표만의 활동이 아니라 지하, 공중을 다 포함합니다. 지표, 지하, 공중을 다 포함하는 몇 차원이냐면 이것을 3차원이라고 해요. 3차원의 우리는 공간 활동성이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요, 공간이에요. 부동산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공간 활동. 무슨 공간? 3차원의 공간 활동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22회 시험에 또 출제된 개념이고, 또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복합, 또 뭐죠? 개념적인 활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자주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4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선 능률성의 원칙이 나오죠. 능률성. 자, 능률성의 원칙을 보면은 우리가 26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물었거든요. 여기서. 자, 능률성의 원칙을 보면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능률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소유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행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 부동산 소유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토지에 있어서 뭐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용이죠. 최선의 이용하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인
유효 이용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고 있고, 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의 활동에 있어서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또 어떻게 돼? 지도 원리로 삼다. 그 지문, 소유 활동의 능률화,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지도 원리로 삼느냐, 이 내용을 26퀘션의 정답으로 물었어요. 그걸 능률성의 원칙이 아니라 뭘로 물었어요? 그 밑에 나오는 안전성의 원칙으로 물었어요. 안전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시에 뭐를?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법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법률적 측면의 안전성은 여러분 뭐를 해야 돼? 각종 서류를 잘 확인해야 돼. 잘못하면 또 사고가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안전성은 또 뭐죠?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뭐 샀다든지 문제가 또 발생한 거죠. 또 기술적 측면의 안정성, 부실공사된 건물을 샀다. 기술적 측면의 안정성이에요. 이런 안전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원칙을 경제성의 원칙이에요. 최소의 희생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이러한 원칙을 경제성의 원칙. 또 부동산 활동에서는 우리가 공정하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서 네 가지인데, 여러분 항상 비교할 때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이고 비교 좀 해두고, 능률을 강조를 하게 되면요, 안전이 경시되기가 쉽고, 또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전성의 원칙과 능률성의 원칙은 서로 어떤 관계? 상충되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22페이지 보시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네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복합, 여러분 13페이지 밑에서 배우셨죠?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 지금 학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에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아까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종합식 접근 방법에서 뭐를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요거와 다른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 뭐냐? 복합 부동산은 복합 개념과는 뭐다?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주의를 그러면 복합이 들어갔다고 해서 같다고 하면 안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용어다. 그래서 11회 시험과 27회 시험 두 번 출제인데 둘 다 개념을 물어요. 개념. 그래서 이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이건 부동산 학이 아니라 이 부동산 여러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뭐 부동산 거래 활동이나 부동산 평가 활동, 이런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 복합 부동산이다. 자, 그럼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우리는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자, 토지와 토지 위에 정착된 물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요? 뭐 건물이라든지 임목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토지와 이 토지상에 독립된 거래. 그럼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합을 한다는 그 내용인데, 문제는 여러분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는 한 서로 어떻게 돼요? 철거할 때까지 계속 같이 다녀야 돼. 그러니까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뭐죠?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토지상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이 바로 복합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거래 활동을 할 때 지금 토지에 건물 있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묶어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결합을 함께 취급하는 거야. 함께 같이 다녀야 돼. 부동산 평가할 때도 그래. 평가할 때도 어떻게 돼요? 토지 건물 묶어서 한꺼번에 평가해야 돼. 토지 따로 평가,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묶어서 평가를 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함께 결합된 상태, 함께 취급. 다니는 게 무슨 개념? 복합부동산. 개념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페이지 맨 위에 복합부동산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23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술적 우리가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동산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 이제 부동산 요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저 왼쪽에 보면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선 우리가 올해 29회 시험에 1번 문제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 개념, 올해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